잠깐만요. 아까 제가 조금 잘못 이해를 했는데 아까 뭐 이 전체를 관장하는 게 쇼러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근데 스튜디오보다 물론 상위 개념이 물론 쇼러너겠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 사람도 사실은 이 하위 개념 아닌가요? 사실은? 하위 개념이라는 어디에요? 하위 개념이라고? 이 스튜디오에 거의 동등한죠. 스튜디오랑. 왜냐하면 제작비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 예. 1,000억이라는 돈을 이 사람이 쇼러너가 제작을 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스튜디오가 그걸 부담하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죠. 스튜디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주잖아요. 그렇죠. 절반은 네. 뭐 방송국에서 네네. 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스튜디오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불합리 스튜디오한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스튜디오에서 들고 일어났겠죠. 근데 들고 일어난 게 작가였다라는 거죠. 그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가였다라는 거죠. 스튜디오는 어떻게 보면은 편했죠. 왜냐면 패키징을 해주니까. 뭐 이런 사람들 딱 모아가지고 팔 수 있게 해주니까 사실은 왜냐면 파트너 관계거든요. 스튜디오랑 에이전시는. 왜냐면 결국은 방송사에 파는 거잖아요. 바이어는 방송사고 예. 제작사, 스튜디오, 작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판매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판매자 중에 하나로 에이전시가 굉장히 긴밀하게 일을 해요. 스튜디오가. 그러니까 파트너 관계이고 그리고 그 정도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게 딱 런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인정해왔던 거였던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어디서 헷갈린 거냐면은 네. 스튜디오에 97%를 주고 에이전시에 3%를 준다 그랬는데 네. 스튜디오 97% 안에 당연히 이제 배우한테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쭉쭉 들어가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뭐 내 돈 뭐 내가 먹는 거니까 뭐 10% 떼줬어야 될 거를 개인들은요. 예, 네. 안 내도 되니까 네. 뭐 상관없었을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쇼러너인 그 작가는 이 100%와 연동되는 거를 받았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의 97% 안에 그 작가한테 주는 돈이 다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연동이 안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는 아무 상관없고 이해를 잘못했는데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그 방송사에서 100을 주는데 스튜디오에 97%를 주고 그 3%를 에이전시한테 주는데 이 97% 안에 배우한테 주는 거 누구한테 주는 거 이게 쭉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 97% 안에 작가한테 주는 게 있다면은 사실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원래 10% 떼가 써야 되는 거를 안 줘도 되니까. 지금 그래서 쇼러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쇼러너는 이 100%와 연동되는 사람인지 여쭤보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연동되죠, 당연히. 요거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는 거는 쇼러너는? 받는다라는 게 자기 돈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요, 제작비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작비. 제작비가 1년 한 시즌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한 시즌에 뭐 1,00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30억 정도는 이쪽이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예. 그거의 반이니까 뭐 500억이니까 그거의 절반 15억이긴 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 쇼러너가 제작비에 써야 되는 거는 항상 그 3%를 근데 그게 3%가 그로스의 3%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퍼센티지가 더 높을 수도 있죠. 제작비 대비해서는. 그래서 제작비를 제작자인 거죠. 그러니까 제작자의 입장에서 돈을 얘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억밖에 못 쓴다. 또는 9억밖에 못 쓴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쇼러너가 제가 그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쇼러너급 작가들, 크리에이터급 작가들이 이제 그 불만을 제기했다라는 부분이 그 이유인 거예요. 그냥 작가비만 받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받나 저렇게 받나 작가비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제가 아까 헷갈렸던 게 제작비라는 개념이 아니라 방송권료라고 했더니 해서 방송이 된 다음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작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국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에이전시라는 개념이 생겨서 얘네들이 이제 패키징을 하고 패키징 피를 받는다. 그래서 뭐 그냥 3% 정도를 받는다고 쳐보시죠. 그러면 이제 방송권료 50%를 이제
방송국에서 지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작비가 뭐 100억인데 이제 50억을 이제 방송국에서 준다. 근데 그 50억에서 에이전시가 돈을 3%를 그렇죠. 떼어간다라고 3% 하면 그렇죠. 제작사의 입장에서 그렇죠. 어떻겠어요? 그렇죠. 아유, 속 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제작비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제작자분들 많으실 텐데 그게 이해가 되실까요? 그쵸. 나 그 정도 그쵸. 상관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셔도 뭐 그거는 근데 그럴까요? 네. 제가 제작자 입장이면은 그쵸. 야, 이게 네. 물론 인정을 하는데 그거를 그거에 받는 거에서 그냥 바로 가져간다라는 게 내가 받는 거에서 제작비에서 뭐 제가 그 퍼센티지를 정해가지고 아니면 정한 금액을 네. 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네. 아예 큰 파이에서 아예 딱 가져간다라는 거는 그쵸. 좀 용납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이전시 엔데버라는 에이전시가 이 TV 패키징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투라지라는 시리즈를 보시면 거기에 그 주인공 이름도 거기에 에이전트가 나오거든요. 에이전트의 이름도 R이에요. 또 엔데버의 R이랑 성격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거의 80-90%가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나와요. 뭐냐면 엔데버가 처음 시작했고 잘 됐어요. 그래서 그 TV 패키징을 통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여서 합병을 하게 됐는데 윌리엄 모리스랑 합병을 해요. 근데 윌리엄 모리스는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100년 이상 된 자죠. 근데 그게 그 드라마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요. 다른 곳이랑 합병을 한대요. 근데 야, 너네들이 물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엔데버가 그 윌리엄 모리스 산 거예요. 신생회사가 100년 넘게 된 회사를. 그러니까 야, 너네 회사가 오래됐으니까 너네 이름은 앞에 붙여줄게. 그래서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 드라마에도. 그래서 윌리엄 모리스 엔데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엔데버가 윌리엄 모리스를 합병을 한 거고요. 산 거고요. 그래서 이제 WME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패키징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사인을 다 했어요. 지금 WME, CAA, UTA, ICM들이 전부 다 미국 작가조합과 사인을 해서 이제 패키징이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가 가는 게 네. 그 그로스의 3%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기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가져가는 개념인 거잖아요. 전체니까. 그로스니까. 그렇죠. 그거를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팔리게 만든 당사자이기도 한 거잖아. 패키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핵심은 그거긴 한데, 근데 그 전체 제작비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만 들어가, 물론 이 사람들이 그 톱니바퀴처럼 움직여가지고 만들어지긴 했지만은 그 외의 부분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 외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기에 거죠. 대해서도 3%를 가지고, 물론 퍼센티지는 10%보단 낮지만, 네네네. 예, 이거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에 작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군요. 그러면은 패키징이 없어져서 사실은 그 수익에 대한 그 이런 에이전시들이 큰 수익에 특히 이제 WME 같은 경우에는 TV 쪽에서 거의 TV 쪽에서 1위가 WME예요. 거의 뭐 40-50% 또는 60%의 패키징을 그러니까 방송이 되는 것들 내 패키징은 거의 다 WME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그것으로부터 왔던 건데 지금 이제 그걸 못하게 됐기 때문에 가장 늦게 사인한 것도 그래서 WME예요. 올해 그러니까 2021년 2월인가에 사인을 했거든요. 다른 데들은 다 먼저 했죠. 왜냐면 작가가 없으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떤 거에 보면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모든 거의 시작은 이제 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핵심 요소들이 자기네 에이전시에 없는 것이 저희들도 엄청 불편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에이전시 있으면서 에이전트 WME를 에이전트로 데리고 있으면서 어떤 IP나 작품이나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야 이런 거를 잘할 만한 작가 좀 정리해서 보내줘 하면은 딱딱딱딱딱 어떤 작가 어떤 작품을 했던 작가 그리고 샘플 그러니까 이 작가가 썼던 샘플들 해가지고 딱 보내주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아 이거는 이 작가랑 맞을 것 같아 이거는 이 작가랑 맞을 것 같아 해서 미팅을 쭉 다 하고요. 다 읽어보고 샘플을 그리고 아 나는 이 작가가 샘플 읽어봤는데 좋아
좀 잡아줘 하면은 바로 미팅을 잡아주고 미팅을 해서 이 친구도 좋아하고 우리도 좋으면 그러면 개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피칭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작가가 없으니 얘네한테 연락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 에이전트인데 연락을 해서 작가를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거의 1년 반 동안은 직접 WGA 이제 작가 조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냥 그래서 작가 조합에서 그 에이전트가 없는 동안은 지금도 이제 있는데 그 서비스를 하나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있고 이런 작가들의 샘플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들어가서 제가 이제 직접 찾는 거죠. 내가 이런 작품을 봤는데 이런 작가가 괜찮았는데 한번 연락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작가한테 연락을 해서 샘플 좀 보내달라. 우리가 이런 작품 준비하고 있다. 해서 이제 다 직접적으로 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더 많이 소요가 됐고 또 그렇게 쉽게 접근도 안 됐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작자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죠. 아, 그러면은 네. 에이전시는 거의 모든 정보의 집합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네. 근데 뭐 아이디어가 뭐 괜찮다고 하는데 뭐 작가도 모르고 누구도 몰라. 네. 근데 에이전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나 이러이러한 걸 준비 중인데 이런 거에 적합한 작가를 좀 소개시켜줘 하면은 쫙 리스트가 되고 네, 네. 또 그 사람들이 샘플 라이팅한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네. 나 이 사람하고 미팅하고 싶어 그러면 연결시켜줘 그러면은 미팅까지도 잡아주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기능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이제 에이전트들이 항상 팀별로 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사이드는 인터내셔널 사이드대로 드라마 팀은 드라마 팀대로 영화는 영화 팀대로 미팅들이 있어요. 그럼 그 미팅들에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에이전트들이 발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클라이언트 누구는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누구는 이런 IP가 있고, 누구는 이런 포맷이 있고, 어떤 작가는 이런 걸 준비하는데, 네. 너네들 추천할 배우나 감독들 있으면 알려줘. 아니면 아이디어면, 야, 이런 거에 관심 있을 작가 있으면 알려줘. 하면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아는 거잖아,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그 에이전트들이 데리고 있는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에이전트한테 주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는 에이전트한테. 그럼 우리 에이전트가 예를 들면 굿닥터가 있었다. 그럼 굿닥터 작품을 이렇게 다 주는 거죠. 그 작가들. 그리고 작가들 그 작가실 만들 때 어쨌든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굿닥터 작가실 운영 시작할 때 저희 에이전트들도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작가들이 좋을 것 같아 하고 샘플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은 네네. 사실 저는 그 This Is Us를 보면서 네. 거기에 그 남동생이 그 배우잖아요. 네. 네, 그 남동생 배우가 처음에 이제 단역 위주로 막 하고 그랬을 때 자기 친구가 야 어디 파티에 와 누가 오기로 했어 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갈게 해가지고 딱 갔다가 친구가 없을 때 제가 그 배역 되게 잘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너 이 새끼 너 친구의 역할을 뺏으려고 그래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내 앞에 꺼져 막 해가지고 그 욕 먹고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미국에서는 어디 캐스팅 내고 그러려면은 저런 네트워킹 파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에이전시를 통하면 되는 거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엔트리에 오시는 분들은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에이전트를 한껏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쨌든 에이전트를 그럼 내가 한국에서도 그냥 내가 고용해야지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고요. 큰 에이전시들은 또 클라이언트를 내가 난 유명한 사람이야 나를 레프리젠팅 해줘 한다고 이 친구들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어저께 이제 CAA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정도의 유명 그런 배우랑 프로듀서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저는 그 5,000명이라는 것 자체의 기준이 추산한 기준이 그러면 전속 계약을 맺은 기준인가라고 오해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건 아니었고 그 5,000명이라는 거는 이제 구두로라도 이렇게 날 대행해줘라고 했던 그 숫자인 거고 그러면 이런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신인 배우예요. 나 좀 해줘 하면은 그쪽에서는 반응이 어떨까요? 반응이 뭐 했어? 뭐 했는데?
보여줘. 나 한국에서 유명해. 단역 배우였어. 한국에서도. 그러면 일단은 뭐 알았어죠. 뭐 하고 그래. 끊어요? 뭐 연결도 안 될 거고요. 연결도 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맞는 에이전트 왜냐면 다 다르잖아요. 배우들 에이전트 그쵸? 따로 있고 예. 그 작가 매니저 그 에이전트 따로 있고 감독 에이전트 다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에이전트들 일단 맞는 에이전트에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맞는 에이전트를 갔으면 그 에이전트가 과연 너를 어떻게 팔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어필이 돼야 되는 거죠. 나 그럼 너를 어떻게 팔아줘야 되는데 너 영어 잘해? 못하는데요. 저 한국말밖에 네. 못하는데. 근데 왜 여기 그거 한국에서 찾아야지 왜 여기를 찾아? 일단 1차고요. 누가 영어 완벽해? 나 영어 완벽해. 영어 완벽해. 한국에서도 지금 연기 잘하고 있어. 한국말하고 영어 두 가지 완벽하게 해. 네. 뭐 그래? 그러면 영어로 한 뭐 좀 보여줘봐. 보여줘봐. 보여줬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 계약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뭐 유명하다고,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배우인데 영어도 완벽하게 하는데 미국을 진출하고 싶은 친구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한테 맡겨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작품 있으면 소개시켜줘. 근데 이 에이전트가, 그러니까 또 이 에이전트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에이전트가 과연 그런 아시아나 이제 인터내셔널 시장에서 알려진 배우라는 것을 아는 에이전트. 그것을 알면은 그러면 이 친구가 그래도 어떻게 팔지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가는 과정도 전부 다 어쨌든 네트워킹이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만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죠. 그 누구 막 만나면서 네. 나 뭐 에이전트 찾고 있는데 누구 좀 잘 어울릴까 그러면 그 누가 뭐 너는 이런 거니까 뭐 어느 에이전트가 어울릴 것 같은데 거기가 뭐 비슷한 것도 했더라 뭐 이런 얘기를 그리고 내가 친구가 들어가면서 있는데 그 친구가 에이전트가 아닌데 에이전트의 어시스턴트야. 예를 들면 에이전트의 어시스턴트 하는 친구인데 이 에이전트가 이런 배우에 관심이 있대. 라고 하면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제 밀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주고 나를 이렇게 포장해서 팔면 팔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해. 해서 오디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에이전트가 어떤 오디션들이 있고 어떤 작품에서 배우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정보를 제일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보가 다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정보를 아는 에이전트가 그래? 그러면은 이거 한번 오디션 봐봐. 라고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셀링 포인트가 뭔지를 분명하게 납득을 시켜야지 되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나는 그냥 나 유명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정확하게 어떻게 너가 포장될 수 있고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홍보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서 줘야 되는 거죠. 숫자면 숫자를 정확하게 다 줘야 되는 거고. 뭐 내가 이 작품을 했는데 뭐 어떻게 돼서 장황하게보다는 딱 데이터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나 거고. 몇만 관객이야. 그렇죠. 뭐 나 1000만 관객의 영화를 했어. 이 영화야. 이 영화에 1000만 관객 영화를 했고 그 이제 배우의 경우 그러면 이제 릴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연기했던 릴들 이제 포함시켜서 영화 제목해서 옆에다가 뭐 몇 천만 관객 한 영화라는 거, 뭐 10 million 어드미션이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리 못해도 뭐 10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뭐 8,000원으로 따지면은 800억이겠지만 1000만이면 근데 뭐 10,000원으로 따지면 어쨌든 1,000억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적인 거하고 자기의 이 배우의 셀링 포인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줘서 이 에이전트가 팔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연기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성공을 하고 상을 받게 되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배우들, 여기에 나왔던 배우들은 자연스럽게 에이전트에서 다 알게 되는 거고, 그렇죠. 에이전트나 매니저에서 알게 되는 거고,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나리 했던 이제 윤여정 선생님이나 한예리 씨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거기 나왔던 그 어린 역으로 나왔던 친구, 아들 역으로 나왔던 친구나 이런 친구들은 다 에이전시랑 계약을 했잖아요. 매니저 또는.
미국에서.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예리 씨는 에콜레이크라는 그 매니지먼트 회사랑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나리라는 작품이 이제 상을 지금 예. 계속 지금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한혜리 씨랑 윤현 선생님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신 걸로 알고 이제 10일 정도의 자가격리를 한 후에 이제 시상식에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이제 워낙 이제 미나리가 워낙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당연히 에이전트나 이런 데서는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혜리 씨도 지금 이제 에콜레이크라는 회사와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한예리 씨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열심히 뛰어서 일들을 잡아오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그 일단은 제가 에이전트라고 보면 에이전시라고 보면은 그 시장에 루키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라는 그렇죠. 시장에서 루키로 나왔어. 저 사람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 10%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건들이 좀 있어. 그랬을 때 배우나 뭐 감독한테 얘기해가지고 내가 당신의 에이전시가 되겠소. 네네. 나랑 같이 일해봅시다라고 먼저 찾아오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탑 감독들이나 탑 배우들, 이제 유명 배우들은 전부 다 연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기생충 하고 나서 다 지금 그 배우들 대부분 배우들은 다 에이전시 소속이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게 밝혀져야 되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IMDb 들어가 보시면 사실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죠. IMDb 들어가시면은 거기 에이전시 이제 최우식 배우 같은 경우도 에이전시 계약이 되어 있고 뭐 봉준호 감독님은 다 알듯이 WM이 저랑 같은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어 있고 박찬욱 감독님도 WM이 왜냐면 박찬욱 감독님 같은 경우는 윌리엄 모리스에 원래 계셨었는데 원래 같이 하시던 에이전트가 그대로 이제 합병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WM으로 들어오신 거고 봉 감독님은 CAA에 계셨다가 이제 WM으로 오셨던 거고 김지훈 감독님은 CAA였었는데 지금 UTA로 옮겼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병길 감독도 UTA였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계속 그거는 계속 변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속이 아니니까. 네, 전속으로 뭐 사인을 하고 이러진 않으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1년마다 사인을 하긴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사인을 안 하고 뭐 다른 에이전시로 옮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우리랑 에이전시 계약을 했다라는 거 합의서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에이전시라면은 제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배우들도 있지만은 갑자기 뭐 영화제에서 상을 탄다거나 갑자기 상품성 혹은 셀링 포인트가 딱딱 보이시는 분들, 드러나시는 분들을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고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뛰고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네요. 진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프로덕션이나 이쪽에 계약을 하는 거를 중간에서 내가 대신 해줄게라고 해가지고 하는 그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제 배우들이나 이제 제작자나 뭐 또 감독님들 수도 있고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막 나 에이전트 좀 소개시켜줘, 에이전시 좀 소개시켜줘 이런 경우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에이전시에서 먼저 가서 이제 당신을 레프리젠팅 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대표하고 싶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이런 분들도 많고 또 그거에 혹해서 사인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막상 그렇게 사인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에이전시가 있어도 하는 일이 그렇게 성에 안 차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다라고 해요. 왜냐면 일단은 언어적으로 이미 얘는 그냥 미국 사람이고 이제 한국 분이고 영어를 못 하시는 경우에 뭐 뭔가를 자꾸 보내주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영어로 된 거. 그러면 이제 번역해서 봐야 되겠죠. 근데 또 번역해서 보면 이게 또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뭐 그렇게 연락이 뭐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고 생각보다. 막 그때마다 전화해가지고 또 왜냐면 시차가 또 있으니까 한국과 미국은. 뭐 이런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의외로 이런 빅 에이전시랑 사인을 하셔가지고 불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점. 그쵸.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배우라면은, 무슨 영화 누가 하는데, 오디션이 언제래?
한번 와. 근데 사실 그 오디션이라는 거 말 자체는 몇백 대일을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또 미국까지 와가지고 또 그 오디션에 참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되게 번거로울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오디션을 직접 보진 않으니까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니까 그냥 오디션 테이프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니까 뭐 국가가 어디에 있든 상관은 지금은 없는 것 지금은 같아요. 없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던 배우분들도 많거든요. 한국에서. 저 에이전시나 뭐 이런 오디션이나 이런 거 막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여기서 또 다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파일럿 시즌에 꼭 여기 와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1월 달에 오세요. 1월에서 4월까지는 스케줄을 비우고 여기 LA 와 계세요. 제가 에이전트는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있는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 10편씩 40편, 50편이 동시에 준비가 되는 그 파일럿 시즌이니까 파일럿 시즌 기간에는 그래도 오디션을 뭐 되든 안 되든 막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는 한국 배우들은 더 이상 오디션을 안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쵸. 한국은 오디션이 안 해요. 오디션 자체가 되게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아무리 탑 배우더라도 정말 근데 뭐 이 배우가 안 되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오디션을 봅니다. 이 배우가 된 경우도 사실은 그 역을 한번은 읽어봐 주세요. 리딩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결정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내심 저 사람으로 저 배우로 해야겠다라고 네. 하는 그게 있어도 예, 리딩 한번 해보세요. 검증을 해주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오디션은 이 미국 연기자들한테는 그냥 삶이에요. 오디션을 본다라는 거는 그 역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지도 않고 그 작품을 결정한다라는 것 자체도 서로에게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디션을 볼 의향이 있는 사람만 사실은 미국 진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점은 그거는 머스트입니다. 네. 뭐 나는 탑 배우니까 그냥 내 이름만 걸고 그냥 할게라고 하면은 뭐 미국 시장 진출, 뭐 한국 내 해외로의 진출의 길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디션을 안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작품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미드 준비하면서 좀 이름 있는 배우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오디션 테이프나 이런 거를 했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다 테이프를 하시더라고요. 네. 다시 자 어떻게 좀 어려워는 하시는데 그래도 의향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오디션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꼭 예, 인지하시고 예, 그럼 하시면 그 되는 감독님들도 네. 그 뭐 오디션은 아니게 인터뷰겠지만은 인터뷰도 다 하는 거죠. 누구랑 인터뷰를 뭐 제작자랑 하죠? 제작자를 쇼러너라고 해야 되나? 인터뷰라는 개념보다는 네. 이제 감독의 경우는 만약에 이 감독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당연히 감독님이랑 미팅을 해서 서로가 이 작품 미팅이라는 개념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미팅이죠. 예, 인터뷰가 아니죠. 이 사람을 뭐 고용하고 안 고용하고가 아니라 이 감독님도 사실은 뭐 이거를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지. 서로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미팅이지. 그거는 인터뷰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이전트가 감독 에이전트를 하면은 당연히 뭐 스튜디오나 이제 큰 데에서 하는 작품들이 에이전트한테 연락을 하겠죠, 먼저. 대본을 보내겠죠. 이런 영화 하고 싶어, 이런 영화를 이 감독이 했으면 좋겠어 하고 대본들을 보내겠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책을 하고 싶다면 책을 보내든지. 그러면 이제 이 에이전트가 그 자기 감독님한테 이제 그거를 보내는 거죠, 머터리얼들을. 그래서 이 감독님이 한국에 뭐 계신 감독님이라고 하면 이 작품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미팅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열심히 이제 뛰어서 이런 그